가치를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코수르가 뭔가요? 메르코수르는 그런 남미 나라들은 합쳐서 그런 경제 활동 연합 같은 건가요? 연합 같은 거예요. 그 장벽 없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다시 같이 팔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그런 거 들어가려고 그 이야기 많이 했고, 그리고 저기 마나우스 브라질 북쪽에 경제 자유 구역이 있거든요. 저기서 한국 회사들이 있는데 LG, 삼성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세금 혜택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전자기기 만들고 있어. 가전제품, 음향기기, 미디어 플레이어. 그래서 정말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운반 트럭 그 강도당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거기서 생산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힘이 있다고 믿으세요? 앞으로 브라질 경제 잘 될 것 같다. 뭔가 자신감 같은 게 있다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야기한 것처럼 브라질이 그런 큰 나라이고 정말 살 수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경제에 대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고쳐야 하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치안 불안부터 그런 거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헬로 코리아, 오늘 브라질 경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나눠봤습니다. 브라질 청년 레오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셨습니다. 전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최경인 사회복지사입니다.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 비장애인 선수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열정 있으시지만 저희 장애인 선수분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알파인 스키라고 해서 두 다리가 아닌 한쪽 다리로만 그렇게 스키에 참여를 하셔서 메달에 도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 깊었고, 패럴림픽은 끝났지만 저희 장애인 스포츠 선수분들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꽃샘 추위로 아침에는 산간과 일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예상한 낮 기온이 서울, 전주 11도, 강릉, 제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갈 전망이어서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어 일부 지역은 흐린데요. 차츰 개면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은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중부지방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오르겠고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상도 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 따뜻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3도, 습도는 5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려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을 완전히 매듭 지으려면 새 정상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남북 간 합의를 넘어 미국의 확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성격의 남북 북미 회담과 달리 3자 정상회담에서는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일자와 의제를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내일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전 따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24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확대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원전 건설 현장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순차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토지 공개념도 명시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공개됩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두 번째 발표를 맞아 청와대는 총괄과 지방분권 강화, 경제 관련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헌법 총강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 필요가 있고 수도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겁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헌법 개정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재정권 보장 차원에서 세금도 거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현재 헌법 해석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여기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인데 개헌안이 확정되면 부동산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오늘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마지막 개헌안 내용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